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은요, 전화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전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만도고요. 예. 75,000원에 10%거든요. 75,000원에 10%요? 네네.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네. 그 앞으로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네. 추매하는 추매 시점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예. 어차피 자동차 업종 중에서 네. 저는 기아도 지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네네. 전망, 그리고 네네. 손실 좀 줄이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네. 지금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종목 교체, 비슷한 종목군에서 종목 교체는 네네. 어떨지까지 한번 파악해 네네. 볼게요. 예.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만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 만도 75,000원에 10%입니다. 주가 좀 높을 때 들어가셔서 지금 45,0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사실 뭐 만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대부분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추가 매수가 어떨지, 만약에 이 종목이 베스트가 아닐 것 같다면 비슷한 종목군 중에서 종목 교체하는 것도 어떨지 이런 전략 좀 세워 주실까요? 네, 뭐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예. 고루고루 질문하셨으니까 먼저 첫 번째 만도에 대한 추매 시점, 네. 그리고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종목 교체를 또 했으면 좋겠느냐 등등 물어보셨는데 예. 일단 시청자님이 사신 거 보니까 작년 6월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6월에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였거든요. 네, 전반기까지 뭐 건설, 건자재가 좀 호황이고 철강 종목들 날아갈 때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파트가 조금 이제 하반기부터 약간 또 매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NFT, 메타버스. 근데 그때 자율주행도 살짝 바람이 좀 불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보니까 차트를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추측인데 6월에 한 요 정도에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추세가 좀 올라갈 때. 근데 예. 이때 만도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부분에 관해서 건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총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뭐 공매도, 손질, 그다음에 물적 분할, 스톡 옵션,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제가 봤을 때 뭐 공매도는 손질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물적 분할하고 스톡 옵션은 손질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유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예.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실망이 좀 많죠. 그렇죠. 막 뒤에서 날라온 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청자님이 자동차라는 조금 너무 큰 섹터에 몰두를 하신 건지 만도는 자동차 안에서도 확실히 색채가 자율주행이라는 색채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을 보고 사신 건지 좀 의구심이 있고요. 종목을 교체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만도에서 아까 기아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아하고 현대차는 분명히 완성차 업체잖아요. 예. 약간의 만도와는 색채가 분명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로 가는 성장성과 만도의 자율주행으로 가는 성장성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기아와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율이거든요. 네. 차량이 얼마나 또 많이 팔리고 북미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지. 지금 당장은 차량용 반도체 풍기현상 겪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정학적 리스크의 여러 가지 뭐 공급대랑 그리고 수출도 막히고 있고. 그럼 만도는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비슷하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자율주행 모멘텀이 조금 식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NFT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유창호 앵커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야 된다. 뭐 NFT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만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다. 네.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 자율주행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느냐.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만약에 완성되면 보행자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운전자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올라가면 형법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논의가 굉장히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행위론에 이제 과연 주체가 누구 있거든요. 예. 운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도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서 만도가 가장 지금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LG전자예요. 예. 지금 2.5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전자도 전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부분이고, 단지 올해 이제 성장 섹터 중에서 자율주행에 다시 한번 매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건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애플카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카로 했을 때 애플카에 대한 인식이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파트보다는 인식 자체가 자율주행을 완성하려는 애플카의 브랜드 네임을 달고 이런 인식이 조금 더 색채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만도의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일단 승부를 본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예. 결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추매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중도 10%고 부담감이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75,000원에 10%니까 지금 45,000원이면 만약에 10% 물을 탔다 네. 하시면 6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만도는 그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 오래 봤을 때 반등이 가능합니다. 일단 만도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10배가 PR이 기준으로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주가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좀 과대 낙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과다의 낙폭에 따른 적어도 리바운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이렇게 빠져나올 거 선택을 하실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단가를 낮췄는데 6만 원이나 뭐 5만 5천 원, 5만 8천 원에 도달했을 때 자율주행 섹터가 바람이 불지는 지금 선택하기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무조건 보유 의견이고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물적 분할에 대한 것은 좀 스탠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루어졌으니까 가칭으로 설립이 돼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리고 시청자님은 이제 세 번째 질문하셨던 교체, 종목 교체를. 종목 교체를 한다.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단지 이제 성향의 차이인데 밸류에이션 메리트 쪽은 현대차보다 기아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브랜드 네임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지금 과대 낙폭이 오늘 현대차도 좀 올랐거든요. 네. 오늘 현대차 그룹 자체가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다 올랐었어요. 네. 그러면 역시나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운송 체결이 돼 있는 5천원 글로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택을 여기서 하시면 좋겠고요. 예. 제한테 뭐 주관적으로 좀 선택을 해달라. 그러면 저는 일단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 먼저 권장드리고 그걸 싶어요. 먼저. 네. 왜냐하면 45,000원이면 지금 마이너스가 이 만도가 투자 관점에 걸맞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매매에 걸맞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엄청 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도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차라리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리바운드 과정 때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온 다음에 다음 섹터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그것이 시청자님이 원하는 자동차면 완성차체 중에서 골라도 될 것 같고 그때 상황을 봐서 또 IT 반도체 지금은 기판 쪽이 돌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쪽도 올 거거든요. 예. 오늘 뭐 전부 다 안 좋았을 같지만 반도체 쪽 전공 정도 뭐 PSK라든지 테스라든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적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선순위가 만도에 대한 추가 매수와 조금 손실을 줄이는데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점은 언제냐? 내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까지 EU 정상회담과 조 바이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있기 때문에 예. 목요일 기점까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조금 더 포트 교체를 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요 종목 교체를 먼저 생각하시기보다 만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전략을 가다듬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오케이 사인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아마 6만 원 뭐 그 아래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시면 올해 안에 그 매수하신 평균 단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종목을 새로 또 교체할지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이 종목 바로 자동차 관련 종목이죠. 만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봐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 볼게요. 엔트포의 주식 투자 생존 일기님께서 닉네임이 아주 그럴싸한데요.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세아제강 오셨습니다. 자, 세아제강 11만 1,000원에 10% 1111이 많이 보이네요. 자, 사연도 같이 남겨주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박준현 운용령님, 강관 수출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아제강 현재 주가 좀 살펴보면요. 11만 4,5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가격이에요.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세아제강에 대한 전망, 앞으로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자, 박준현 운용님,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의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세아제강은 이제 철강 회사지만은 네. 강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약이라든가 관련 기업과 제품의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강간의 주 사용처가 이제 집안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말뚝이라고 그러죠. 네. 받는 거. 집안 공사와 관련된 이렇게 전방은 이제 건설 쪽이라 좀 봐야 되겠죠. 예. 사회 간접자본, 예컨대 새만금이라든가 그런 쪽에 노후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뚝을 박아서 집안을 탄탄하게 해서 건물 짓는다든가 그럴 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실적의 대부분 자체는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유전관 쪽입니다. 그 에너지 파이프와 관련된 네. 송유관과 관련된 이거는 다 미국 쪽에 거의 수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이제 세일가스가 활발히 진행이 된다 한다면 송유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해양 쪽에서 유전 개발한다든가 또 해양 플랜트 쪽에 또 풍력 발전과 관련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도 예. 유전관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회사 실적 자체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이 회사 예. 실적 자체는 거의 과거는 70~80% 정도가 미국의 수출 쪽이었는데 네. 지금은 현재는 이제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줄어든 이유가 미국의 무역 확장법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확장법이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에 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입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생겼거든요. 트럼프 예. 정부 때. 그런 또 명목으로 가장 피해를 받았던 것 자체가 철강업종이고 철강업종 중에서 가장 피해 쪽이 세아제강의 주력 제품인 유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이제 적용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네. 근데 그 무역 확장법이 최근에 약간의 지금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좀 되고 있어요. 무역 확장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세아제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7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수출했던 물량의 쿼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출 물량의 평균의 70%만 미국에 수출을 해라. 대신 관세는 안 물어주겠다. 고일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예. 관세 없이 수출 쿼터 물량의 2017년도 19년 물량의 70%만 수출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수출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미국 확장법으로 딱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예. 부분을 이번에 완화시키는 개선 요구를 정부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즉 물량의 70%에서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물량을 수출하는 경우는 관세를 물더라도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런 예. 어떤 쪽을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일본도 이미 그런 식으로 무역 확장법 적용을 받으면서 최근에 예. 그런 쪽으로 협상을 했거든요. 관세를 물으면서. 해냈고. 네,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돼도 수출이 가능한 부분 자체가 요즘 미국 시장의 철강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특히 강간 같은 경우도 네. 가격들이 상당히 강하면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강간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강간 쪽에 회사 UST라는 회사입니다. 철강 회사지만은 UST라는 회사가 강간이 주력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UST 차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좀 급등이지 않습니까? 신고가입니다, 있어요. 최근에 주가도 급등했어요. 그만큼 미국의 강간 업장 자체가 수요가 자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확장법이 좀 개선이 된다 한다면 추가적인 물량 확대에 따라 가지고 실적의 증가세가 작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의 무역 확장법 개정이 된다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예. 세아제강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 미국의 철강 경기 호조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작년 최대 실적이 났고요. 예. 작년도 아마 1,300 정도 영업이 났을 건데 올해도 아마 1,3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현재 밸류 자체가 주가 정말 쌉니다. 철강업종이 대부분 다 싸지만은 네. 그래도 무역 규제의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거의 최대 실적 가까운 실적이 났으니까 작년 실적이 지금 PR이 300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올해 이제 전망치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금 USD들이 계속 상승이니까 세아제강도 더 상승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 무역 확장법이 약간 긍정적으로 개선이 된다 한다면 이게 이 회사 주가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앞서 이제 US도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의 철강주도 다 신고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철강주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세아지 경향이고 주가 밸류 자체가 주당 순 자산이 예상 28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11만 4천 원으로 따지면 PBR로 따지면 0.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네. 주당 EPS가 지금 3만 8천 원이거든요. PBR 3만 8천 원이니까 PBR 5배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19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충분히 이 종목은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상승이 직전 고점 신고가를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도 3천 원 이상 주시는 회사거든요. 재무내역이 탄탄한 회사니까 충분히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10%인데 뭐 10% 정도 충분히 전 늘려도 된다고 봐요. 12만 원 아래로 안 내려갈 겁니다. 늘리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종목 최소 15만 원 이상까지는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 15만 원 이상을 1차적인 목표로 좀 보시고 중기적으로 18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제강 살펴드렸는데요. 주식투자 생존일기님께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습니다. 지금 아주 싼 구간에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뭐 15만원 수준은 분명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올라가게 된다면 18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은 충분히 보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아제강 살펴드렸습니다. 유튜브 종목 진단 두 번째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유튜브 종목 진단으로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은요, 행복하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종묘 들어와 있는데, 야, 이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오늘 뭐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5,7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이게 급등한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곡물 가격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서 이 사료 관련주들 뭐 농기계까지 죄다 지금 오르고 있죠. 이 급등세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아시아 종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죠. 자, 왜냐면 오늘 또 너무 급등했으니까 언제 또 급락이 나올까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 종묘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아시아 종묘인데요. 오늘 굉장히 또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바로 또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 고민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디가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단기 단타를 좀 하고 있는 네. 거든요. 근데 아이디가 익숙하신데 일단 종목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왜 종목 선정을 잘했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아 예. 종묘가 비료 사료 쪽에서는 회사는 형편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청자님이 뭐가 좋았냐면 지금 오늘 한일사료가 현대사료하고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어제도 상한가 터지고 오늘도 상한가 네, 터지고. 그렇죠. 이제 한일 사료가 네. 실적 부분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만 100억을 넘게 기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현대사료가 더 밸류죠. 네임들은 앞에 현대를 달고 있지만, 예. 조금씩 하는 건 틀려요. 뭐 유기물질도 있고, 뭐 배출을 크게 만드는 기술도 있고, 뭐 농협에 또 제품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등등인데, 네. 오늘 효성호 AMB, 뭐 현대사료,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 네. 미래생명자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왜 종목 선택을 잘했냐고 하냐면 이거 예. 인터넷 좀 끊기는데 차트를 좀 보시죠. 오늘 현대사료 이제 상한가 같습니다. 흔한 말로 이제 점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따라가기엔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렇죠. 가진 자 이건 도박이죠. 이건 매매의 기술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실적이 가장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한일사료. 이거를 뭐 2,500원 정도의 시작점에서 쫓아가는 거는 저는 이건 이치 오케이입니다. 뭐 내가 테마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전쟁 테마.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한일사료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제일 좋다는 게 딱 보시면 일단 성장주는 아니죠. 예. 그건 뭐 투자 가치가 장기 투자 관점은 아닌데 매출액이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시장에서 136억 정도 찍었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지금 아시아 종묘를 보시게 되면 이 적자예요. 작년에 244억 매출액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네. 뭐 거의 15배가 차이 나니까 매출액 자체가 되게 조그마한 회사로 보면 네. 되죠. 근데 왜 잘 잡았냐?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않고 네. 후발주자 중에서 공략을 한 흔적이 아하. 여실히 보이거든요. 시청자님 단가가 지금 보게 되면 5,730원. 거의 바닥권에서 있을 때 내가 한번 우크라이나 테마를 좀 해보고 싶다. 예. 잘하셨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주가가 가든 못 가든 찬성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매매 관점으로 해보겠다.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기업의 내용보다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접근하셨고 그렇죠. 매도 시점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매수는 기술이고 네. 매도는 예술이다. 예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테마 접근을 할 때 추세를 보는 것보다는요, 일정 시황 체크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지금 스탠스를 특히 보게 되면 2월 말부터 3월까지 굉장히 파도가 많았어요. 맞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대다수가 손절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또 FOMC 터지고,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고, 매파적 발언 나오고, 거의 다가 또 지수가 떨어지니까 종목은 못 올라가고, 예. 버티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 것 같냐? 그러면 결국 일정으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공략 포인트 좋았고, 뭐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곡창 국가라고 뽑히더라고요. 뭐 옥수수, 우크라이나가? 네, 밀. 우크라이나가 이게 농업도 좀 발전돼 있고 산업도 상당히 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밀,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이고, 오늘 이제 명인의 복귀 시간에도 좀 다루겠지만, 덩달아서 비료값이 40% 가까이 올랐어요. 아, 너무 많이 오르고 네, 너무 많이 올랐죠. 대동 그룹 자체가 농기계 쪽입니다. 거의 네. 대동기업, 대동금속, 뭐 대동스틸. 근데 이쪽도 굉장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오늘 중이에요. 뭐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엄청 올랐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사태가 언제 해결될 것이냐? 예. 이번 주에 상당히 날을 세워 이제 마지막 파도가 남은 게 목요일이거든요. 늘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스탠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배워의 선다 시간에도 이야기해드렸고 무조건 매파적이에요. 매파적인데 코멘트가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코멘트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서 미증시가 오른 거거든요. 어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매파적이었습니다. 내일도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있어요. 수요일날. 내일도 매파적일 겁니다. 오히려 지금 더욱더 뭐 0.25%가 아니고 0.5% 50bp 올리겠다. 네. 빅스텝을 밟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뭐 금리 동결이 이제 짜증났는지. 저도 중국의 이제 지준율 인하를 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돌아와서 일정이 목요일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합니다. 예.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겠죠. 여기서 뭔가 좀 딜이 정치적인 딜이 나올 수 있고 아이러니하게 그날 끝나고 나서 EU 정상회담이 있어요. 예. 그럼 서방 국가 제재 내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종결 그리고 이제 수출입이 뭐 입출국이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쯤 좀 풀 것이냐 이런 논의 자체가 좀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급망 대란은 조금 있는 형국이니까 예. 이런 게 다루는 것 중에서 1순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드려보는 거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 드려보면 뭐 유창환 앵커님도 계시지만 이건 모르죠. 그렇죠. 이건 알 수가 없는 네. 부분에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치고 빠져야죠. 딱 목요일 날 예.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진다 그러면 더 가겠죠. 네. 근데 갑자기 타결돼서 중립국화 지금 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극적 타결, 우크라이나 중립국가 선언, 뭐 뉴스플로를 탄다. 그럼 비료 사료주는 급락이죠. 결과가 나와버리면. 네, 그렇죠. 급락이죠. 저는 그 전에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게 5,730원에 이거 사셨거든요. 예. 7,500원이면 딱 봐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하잖아요. 네, 30%가 넘어가시는데 이 뭐 단기 접근하셔가지고 집 바꾸고 차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오늘 7,500원대가 보시게 되면 이게 예. 딱 테마 종목이더라도 매물대라는 거는 소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주봉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여기 딱 7,600원 여기가 그렇죠. 한계치예요. 예.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뭐 한 8,500원인데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목요일을 넘겨 조금 더 간다면 여기까지 갈 텐데 그거는 일정을 저는 피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접근이 매매니까. 만약에 이제 또 금요일 날 일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도 방문을 하거든요. 예. 지금 전쟁 접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호적으로 나오느냐, 뭐 호재적으로 나오느냐, 악재적으로 나오느냐는 알 수 없지만 예. 그 전에 소나기를 피하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내일이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네. 내일도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미증시가 보합권이나 밀리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정도 키맞추기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침에 매도 의견을 좀 드려서 수익을 챙기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 종묘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접근하신 포인트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좀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마냥 더 기대를 하면서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일쯤에 승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해드렸습니다. 자, 아시아 종묘 살펴드렸으니까요. 행복하자님께서 그 행복한 결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해봤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잠시 넘고 전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원익 머티리얼이고요. 예, 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음. 매수했는데 별 요동이 없었어요.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고요. 3월 달인가?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35,200원에 30%입니다. 35,200원에 30%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 머티리얼즈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죠? 요즘 아닌가 테마주만 올라가고 네. 별 요동이 없어서 회사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죠. 시장이 워낙에 또 주춤하다 보니까 특정 테마 아니면 반짝반짝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좀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운영력님,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35,200원에 30%. 안 움직여서 답답하시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요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네. 테마성 종목들 그런 거 주가 올라간다고 눈독 들이지 마셔야 돼요. 그런 예. 종목들은 선수들이나 하는 거지. 그만큼 급등한 것만큼 잘못 들어가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원익 머티리얼스는 우리 시청자님 답답하다 얘기하는데 안정적이에요. 예. 근데 또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면 주가는 또 안정적으로 리스크는 적지만 이 정도는 주가가 괜찮은 주식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안정적으로 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아마 네. 3월 달에 사셨다고 그랬으면 아마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반도체 특수가스 회사거든요. 특수가스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매출이 한 90% 정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이 한 10% 정도가 좀 되는데 네. 반도체 특수가스 주 원료 자체가 네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온이 우크라이나에서 아마 우리나라 도입한 비용이 한 20%가 넘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아마 러시아가 아마 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온 가격이 그래서 폭등을 했거든요. 네. 폭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가격이 요즘 폭등하면 수혜주 쪽으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약간 주목을 받았을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 생산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제품 자체가 또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생산하기 때문에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 특수가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다. 예. 또 이들 관련 기업들도 그런 또 모멘텀이 있지만은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소강군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일단은 특수가스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소재 형태이기 때문에 장비와 다르게 실적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네. 꾸준하거든요. 이게 장비라든가 장비라든가 부품 같은 경우는 수주에 따라 가지고 상당 실적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스마트 부품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출시에 그 제품이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소재는 특수가스 부분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코스닥 이게 반도체 특수가스와 관련된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SK 머티리얼즈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SK로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특수가스 회사는 원익 머티리얼즈밖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80% 되는 회사고 예. SK 머티리얼즈는 SK 하이닉스 쪽에 주였을 테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안정적 진행이 될 거고요. 회사 실적은 꾸준합니다.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소재 관련 기업들 중에서. 회사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500이 넘어갔는데 사상 최대적이거든요. 뭐 360, 450, 500억. 올해도 58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예. 회사가 지금 뭐 현재 PR 기준에서 지금 올해 예상치에서 3,5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현재 주가는 PR 기준으로 해서 지금 9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소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받아도 PR 12배 이상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적정 가격은 4만 7, 8천 원입니다. 이게 소재 관련 종목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비 종목들이 10배 정도 받는다 하면 그래서 현재 시장 여건 자체가 IT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부진하고 그런 영향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지. 분명히 IT가 움직일 때는 충분히 적정 가격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이사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예. 주가는 3만 원대가 저점입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3만 원 아래로 악재가 노출된다 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뭐 돌발 악재가 노출돼 주가가 뭐 4만 원 정도라 내려온다 한다면
안정적인 회사니까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고 일단 최근에 저점 자체가 3만 1,500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이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크게 보면 3만 원과 4만 원 사이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3만 2천 원대에서는 비중 확대. 그다음에 3만 8천 원, 3만 8천 원. 최근에 이제 이때가 아마 급등 나왔을 때가 아마 이때일 겁니다.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 부각될 때 아마 이 시점이 네온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수혜주 쪽으로 부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관련 종목이 그렇죠. 관련 종목이 이 종목과 아마 후성이라는 회사가 네온가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전략으로 따지면 적정 가격은 제가 보기엔 3만 7, 8천 정도가 좀 되는데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3만 2천 원 아래에서 매수 3만 2천 원 정도, 뭐 3만 3천 원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최근에 고점이 3만 9천 원이니까 3만 8천 원 정도 언저리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매물층이 좀 많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여기에 지금 대량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 가격대 3만 4, 5천 원 정도 있어. 이 물량이 10%만 올라가도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죠. 답답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3만 8천 원에 대해서 무조건 이 종목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쉬었다 갑니다. 3만 5천 원대 산 사람들이 지겹기 때문에 3만 8천 원 가면 이제 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량님도 3만 8천 원 올라가면 일단은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그리고 난 다음에 3만 6천 원이라든가 약간 안정받고 시장이 올라가면 그러면 중장기로 종목은 4만 8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3만 8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3만 3천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원인 머티리얼즈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그 명확한 전략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래요. 자, 일단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요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3만 3천 원 아래, 뭐 3만 2천 원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추가 매수 오히려 좀 더 가능한 종목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3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 목표 주가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원인 머티리얼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종목 한 가지만 더 가볼까요? 자,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여기서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5시가 다 돼가네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내일장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내일장도 저는 시장이 괜찮다고 보는 쪽이고요. 일단 대외 악재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었습니다. 운 좋게 이제 시황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스탠스는 무조건 매파적입니다. 바뀌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 FOMC 때 코멘트가 필요했었는데 긴축 발작을 좀 우려한 코멘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강하고 이렇 등등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해줬죠. 내일도 연설이 있는데 내일도 매파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는 왜 오르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PBR이 거의 1배입니다.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는 거죠. 주가도 메리트가 있고. 근데 이제 글로벌 정세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그런 영향. 그 다음에 4분기 기저효과가 좀 있었지 않느냐. 1분기부터는 좀 뚜껑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봤을 땐 제각각이에요. 홍콩 항생수도 내렸다가 ELS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ELS는 조금 어려워요. 낙인, 비낙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요. 불필요한 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지 국내 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미증시보다 더 강한 흐름이 조금 있어요. 물론 미증시도 지금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가지만 과연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이 이 지금 긴축 상황 속에서 올라갈 종목이 무엇인가 테마단을 제외하고는 결국 실적이거든요. 오늘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계속 기판 쪽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가는 부분이고 아니면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 대형주들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가 오전에 강했거든요. 코스피가 0.7% 올라갈 때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이었어요. 나중에 좀 따라왔지만 지수 반등이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2,800선까지는 좀 트라이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뚜렷한 흐름이 보게 되면 종목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성장주든 가치주든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뚜렷하게 보시게 되면 실적 우상향되는 종목들은 수급 유입이 되는 것이 딱 느껴져요. 체감적으로. 테마단보다는 여기가 좀 나을 것 같고요. 테마단을 이제 하시게 되면 아까 박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가도 크게 먹을 수는 있어요. 큰 돈 못 들어가죠. 대신 떨어질 때도 큰 낙폭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 안 해요.
버팁니다. 네. 그리고 더 떨어지죠. 여러분 이제 이것도 감사 보고서도 지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과대 낙폭이 좀 있는 종목들에 과대 낙폭 매수를 해가지고 실적 호전주 선취를 한 다음에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점이고, 지금 시점이 이제 매매하고 투자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아시아 종묘, 확실히 테마단, 그렇죠. 내지는 아까 워닝 모트리얼스, 뭐 만도, 투자 종목들,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조금 더 잦은 소나기나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스트레스를 취해야 되고,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 이제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길지 휩쓸릴지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매매 관점도 리오프닝도 괜찮아요. 뭐 이거 지금 다 이미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유전자만 아직 안 걸렸는데, 우리 박준영 형님과 저만 아직까지 네. 안 걸리고 있는데, 좀 구분을 지으시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바닥권인데 이 공매도도 많아요. 대차장고 수준도 높고. 네. 근데 반도체 역시나 IT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헤매고 있지만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딱 현상이 있었죠. 자동차들이 슬슬 과대 낙폭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뭐 만도 이쪽에 과도 낙폭. 그 다음에 리오프닝. 이제 비행기가 계속 뜹니다. 3월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괌, 뭐 일본, 사이판, 하와이, 영국은 무자가 격리고요. 예. 아예. 태국은 PCR 검사 없이도 그냥 자동 통과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자국들이 지금 뭐 세수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시달리니까 관광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쪽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적 이슈, 예. 건설까지. 그 다음에 저는 수소 파트도 조금 이제 법안이 27일부터 시행입니다. 아하. 요번 주 금요일부터. 아, 그래요. 이름이 좀 긴데 쉽게 말씀드려서 탄소 뭐 중립 기본 법안이 시행 예정이에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파트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박준현 운용력께도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시장은 확실하게 바닥은 나왔고요. 예. 좀 더 FOMC 이후에 이제 시장은 반전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더 이상 악재는 없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매파적인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파월 의장이 0.5% 정도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암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월 달에 악재 요인이었거든요. 5월 달에 50bp 정도까지 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미 언급이 돼 버렸어요. 그럼 5월 달에도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크지는 않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부분 자체는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거기서 돌발 큰 악재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빠르게 가지 않는다. 이게 물가 불안에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장은 완만하게 가는데 그래도 2760포인트 정도까지는 낙폭화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좀 봐요. 거기서부터는 결국은 수급의 주체가 없거든요. 오늘 대형주들이 오래간만에 반등한 이유 자체가 네. 외국 투자가 선물을 사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현물은 안 삽니다. 저는 현물 비중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선물 매매가 들어오면 오늘처럼 대형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2760포인트 정도까지 낙폭화돼 대형주가 좀 갈 거고 그렇다고 대형주가 간다는 게 아니라 더디게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 중심의 뭐 차별화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좀 되지 않겠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월 31일까지 주총을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 전에 일주일 내내 감사 보고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 보고 제출을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관리 종목이라든가 퇴출된 기업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종목들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된 시점 자체가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실적이 좋은 중소형 실적 성장주가 아무래도 수익력이 좋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저도 신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 쪽 업종은 IT, 그다음에 업황 쪽에서는 좀 철강 업황이 좋은데 못 가고 있는 철강.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 건설, 건설 관련 쪽은 건설이라든가 건설기계, 뭐 건자재 쪽에 신정부 정책 수혜주 쪽이니까. 예. 그다음에 의리, 의차전지, 뭐 패키지 기판, 모빌리티 이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두 분께 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원장님께서는 바로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있으시죠? 바로 좀 올라가서 공개 방송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지수보다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종목까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시장보다 종목, 그다음에 투자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랬던 내용을 가지고 잠시 후 5시에 이턴바토 투자클럽과 그다음에 박준현 TV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시장보다 이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종목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하시면서 이 기준들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준현 운영력뿐만이 아닙니다.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전문가님, 유튜브 공개 방송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요새 저도 유튜브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는 공개 방송이 있고요. 배우에 산다 끝나고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유튜브는 하지 않고요. 네. 토마토 투자 클럽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 고뇌를 딱 보시면 네. 손실난 종목을 언제쯤 교체해야 되느냐. 맞아요. 그리고 종목이 교체가 맞느냐, 버티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들. 추가 매수 질문 많이 네. 들어오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죠. 고민하실 필요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비용보다는 손실이 더 아까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매매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매매는 지금이 기회인 거니까 내일은 투자 클럽으로 이제 배워야 산다 끝나고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목요일은 이제 유튜브에 늘 4시 하던 시간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또 유튜브 시청자들 많이 만나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고민도 좀 유튜브스럽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회들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오후 4시에 유튜브 공개 라이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매는 지금의 기회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함께 하시면서 그 팁들,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